자, 이번 시간에는 이 필요 조건하고 충분 조건에 대해서 할 텐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 조건, 충분 조건에 대한 명제의 이제 성질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뭐 기본적인 개념은 간단해요. 뭐냐? P이면 Q이다가 참일대야. 그럼 이때 참일대가 의미하는 게 뭐냐?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화살을 쏘는 놈은 충분 조건이 되고 얘는 작은 놈이고, 화살을 맞죠. Q 입장에서는 화살을 맞으면 P나니까 필요 조건이 되면서 얘는 큰 놈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참이면은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P는 Q이기 위한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P는 화살을 쏘죠? 그럼 무슨 조건? 충분 조건. 그 다음에 거꾸로 Q는 화살을 맞으니까 P이기 위한 P나죠? 필요 조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개념의 전부고 실제 문제 풀이는 어떻게 하느냐? 32번을 보게 되면 P 입장에서입니다. 어떤 조건인지,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인지. 그래서 얘가 만약에 큰 놈이면은 필요 조건이 될 거고, 얘가 만약에 작은 놈이면 충분 조건이 될 거다. 그러니까 큰 놈인지 작은 놈인지만 판단하면 되고, 더 구체적인 풀이 방법은 뭐냐? 이렇게 화살표를 이렇게 그린 다음에 OX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가 이제 O인지 아니면 여기가 X인지 이거를 판단하는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마찬가지 얘도 이렇게 가는 게 O인지 아니면 이렇게 가는 게 X인지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뭐 화살표를 그릴 필요 없어도 돼요. 그냥 뭐 O 또는 X인지 마찬가지로 O 또는 X인지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가는 거 이거를 판단하는 문제라고 보면 되고, 더 쉽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어내느냐? P하고 Q의 상태를 봅니다. 먼저 이거를 잠깐 보게 되면 이렇게 가는 걸 먼저 봅시다. X가 0보다 작으면 음수란 얘기죠. 그러면 절대값이 사라지면서 얘는 뭐가 나와? 마이너스 X로 나오니까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0은 0 맞죠? 그래서 얘는 맞습니다. O 관계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가는 건데, 우리가 어떤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이게 발레를 찾는 게 상당히 어려운 능력이거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가는 걸 보게 되면 얘는 이제 발레를 찾아야 되는데, 어쨌든 얘는 x가 0보다 작게 되고, 얘를 만족시킬 때 거의 유일한 발레가 뭐가 나오느냐? x가 0일 때가 나옵니다. x가 0이면 어때요? 얘도 0이고 절대값 여부에 상관없이 0 더하기 0은 0이니까 성립하지. 그래서 성립을 하는데 x는 0보다 작대. 그러니까 얘는 0일 때가 발레가 되는 거야. 이걸 찾기가 어려워. 이걸 찾기가.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만, 즉 이렇게 화살을 가는 것만, 즉 P 입장에서는 화살을 쏘는 것만 참이니까 1번 문제는 무슨 조건이 되는 거예요? 충분 조건이 되는 겁니다. 2번은 외워도 됩니다. 요 뜻이나 이거는 x는 y는 둘 다 0이 될 거고 얘도 x는 y는 둘 다 0이 되니까 얘는 이렇게 쌍방향으로 가는 게 맞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 우리가 필충 조건이라고 표현합니다. 필요 충분 조건. 그 다음에 얘는 좀 더 쉬운 게 이등변하고 정삼각형 사이의 관계는 이등변이 더 큰 놈이 돼요. 그래서 이제 삼각형을 보게 되면 뭐 사각형도 마찬가지인데 정삼각형 혹은 정사각형은 제일 작은 단위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애들이 헷갈리는 게 이등변이 이렇게 있으면 정삼각형은 이 안에 이렇게 있는 단위가 되니까 얘는 큰 놈이 되고 얘는 작은 놈이 되니까 얘가 큰 놈, 얘가 작은 놈이니까 이렇게 가는 것만 성립하겠죠? 그래서 P 입장에서는 화살을 맞으니까 필요 조건. 직사각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사각형이 이렇게 있고 정사각형의 개념이 이렇게 있으면 정사각형이 제일 작은 단위, 직사각형은 얘를 포함하는 단위예요. 그래서 이런 거 연습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시험에 정말 잘 나와요. 문제가 뭐냐? 33번은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닌 것. 즉, P가 필요란 얘기니까 이렇게 가는 것만 참 또는
큰 놈이고 작은 놈의 관계일 때, 즉 P가 큰 놈이 되고 Q가 작은 놈이 관계를 찾아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1번은 판단하기 쉬워요. 자, 6의 약수니까 얘가 작은 놈이 될 거고 18의 약수니까 얘가 큰 놈이 되겠죠? 그러면 작은 놈이니까 P 입장에서는 무슨 조건이 돼? 얘는 충분 조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아니죠. 자, 그 다음, 자, 2번이 마찬가지. 자, 우리가 당연하게 알고 있는 사실은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 여기 보세요. 얘 x가 1보다 크고 y가 1보다 크대. 그러면 당연히 얘네들이 곱하면 1보다 큰 거는 당연하니까 얘는 맞겠죠. 그런데 자, 이렇게 가는 게 틀려요. 왜 틀리냐? 반대로 가는 건 발레가 나와. 정말 쉬운 발레 뭐예요? x가 4고 y가 2분의 1이래. 그럼 둘이 곱하면 2니까 당연히 1보다는 크겠지만 y가 2분의 1이잖아. 근데 y는 1보다 크다가 틀리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우리가 이런 것처럼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그냥 일단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거는 그대로 판단을 하면 돼요.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XY가 무슨 수래? 유리수죠. 그러면 자, 유리수 곱하기 유리수는 당연히 뭐가 돼? 유리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는 거는 당연히 참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는 건 거짓이에요. 왜? 발레가 나오거든. 그래서 자, 루트 2 곱하기 뭐 루트 2입니다. 그러면 얘는 당연히 2가 되니까 유리 곱해서 유리수가 되지만 자, 다시 x가 루트 2고 y도 루트 2죠. 그렇게 되면 둘이 곱하면 당연히 2가 되니까 xy를 곱한 게 2라는 유리수가 나왔죠. 그런데 화살표를 따라가면 x하고 y는 유리수라고 나와 있는데 루트 2하고 루트 2니까 당연히 유리수가 아니죠. 이게 발레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발레 찾는 훈련을 좀 해야 됩니다. 발레 찾는 훈련을. 문제풀이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요 충분 조건 문제는 방법 없습니다. 이거 문제를 많이 풀어봐서 자기만의 것으로 익혀놔야 됩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직사각형은 자 4번입니다. 4번. 직사각형은 당연히 대각선 길이가 같으니까 자 4번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 P이고 QE가 되면 직사각형은 당연히 대각선 길이가 같으니까 얘는 참이죠. 근데 이상하게 생긴 사각형이 있어. 이상하게 생긴 사각형인데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을 수 있어. 얘랑 얘랑 같다라고 그래서 이게 직사각형이 돼? 안 되죠. 그럼 이게 또 발레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도 자 얘는 참이고 마찬가지.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이것만 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충분, 3번도 충분, 4번도 P 입장에서는 충분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5번이 답이란 얘기겠죠. 자, 그럼 5번은 뭐냐? 자, 교집합하고 합집합이 나와 있으면 이건 당연히 성립하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떤 모양이냐? 자, A교 B하고 A교 C가 A교 B가 A교 C에 포함이 되는 건 당연한 사실이니까 얘는 뭐 일반적인 관계도 되고 자, 이런 관계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일 때 자, 얘 A하고 B가 같아요? 자, 얘는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실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두 개가 같아. 두 개가 같으면 자, 얘도 A가 될 거고 얘도 A가 되니까 포함관계 성립한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틀렸다라는 거에 이런 발레들이 나오는 겁니다. 발레는 많이 나오겠죠? 발레는 뭐 이렇게 나올 때도 발레, 이렇게 나올 때도 발레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교집합은 자, 요 상황이 되면 교집합은 B가 될 거고 합집합은 A가 되니까 이렇게 포함관계가 되는데 반드시 A하고 B가 같지는 않죠. 그래서 얘는 틀렸고 A하고 B가 같으면 당연한 사실이죠. 당연히 교집합이 합집합이 포함이 되는 건 당연한 사실. 그래서 얘는 필요 조건. 화살을 맞고 있죠. 그래서 5번이 정답. 그 다음에 이제 34번이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수직선 이용하는 문제. 같죠? 충분히래. 그러면 얘가 작은 놈이니까 P하고 Q의 관계에서 이렇게 포함이 되는 수직선 문제. 그 다음에 이런 형태가 다 같네. 다 이게 색칠이 되겠죠? 색칠이 되면 등호는 무조건 포함.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판단해야 됩니다. 뭐 이용한다? 뭐가 나왔어요? 아니다가 나왔습니다. 아니다가. 그럼 뭐 이용한다? 대우 이용한다. 그래서 자, 요 놈이 자,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 자, 요 놈은 P는 Q이기 위한 필요니까 화살을 얘가 맞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필요 조건이란 얘기니까 요 놈이 의미하는 게 뭐냐? Q이면 P이다가 참이다 이런 뜻입니다. 왜 P 입장에서는 필요 조건이니까 화살을 맞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립이 되겠죠. 따라서 그러면 얘로 판단 못하니까 대우 나 P이면 나 Q도 당연히 참이 되겠지. 그래서 나 Q 자, 얘 부정하면 뭐가 돼요? x 플러스 3이 0이면 즉 x가 마이너스 3이 되면 자, x제곱 더하기 3ax 더하기 27은 0이다. 얘가 맞으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여기다가 대입해서 a값을 찾아내면 되겠죠. 이 대우 이용하는 문제 앞에서 설명했지만 아니다가 나오던가 5R이 나오던가 이렇게 날개값이 나오는 세 가지 케이스 있죠. 요 케이스는 대우를 이용해서 우리가 편하게 풀라라고 강조했던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시험에 뭐 어렵진 않지만은 자,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보면 P 입장에서는 필요 조건이래. 그럼 요 놈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P가 화살을 맞고 얘가 큰 놈이 되니까 진리집합으로 따지면 자, 이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Q 입장에서는 충분 조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뭘 의미하는 거예요? 진리집합으로 따지면 Q하고 R의 관계에서 충분이라는 얘기는 얘가 작은 놈이 되니까 이렇게 포함 관계가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수직선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자, 얘 날개값이죠. 자, A가 0보다 크대라니까 자, P는 뭘 의미해? X는 마이너스 A 또는 X는 A보다 크다라는 날개값. 그러면 자, 먼저 가장 작은 놈이 일단은 요 놈의 관계를 보게 되면 자, 얘를 보니까 P는 R을 포함하고 R은 Q를 포함하니까 요 두 개의 관계를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관계를 얻을 수 있죠? 따라서 자, P가 제일 큰 놈이 될 거고 그 다음에 R이 될 거고 그 다음에 Q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 자, 그럼 수직선 한번 그려봅시다. 자, 제일 작은 놈 Q부터. 자, Q가 뭐예요? X는 B보다 크답니다. 자, 그러면 자, 제일 작은 놈의 입장이니까 B가 이렇게 있으면서 요렇게 되는 게 Q. 진리집합으로 따지면 자, 대문자 Q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대문자 Q의 집합이고 자, 그런데 R이 Q를 포함해야 되는데 R은 마이너스 5하고 자, 2 또는 5보다 크네요. 그러면 얘 마이너스 5가 여기 있다라고 칩시다. 마이너스 5가 여기 있고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습니다. 자, 이게 Q가 될 거고 자, Q는 조금 색깔을 달리 해볼게요. 파란색으로 표시하면 자, 요 놈이 Q가 되는데 얘만 있는 게 아니고 5보다 크대. 근데 이 P를 Q를 포함해야 됩니다. Q를. 그러면 자, 5가 이렇게 있을 수는 없겠죠? 얘를 포함할 이쪽 부분을 포함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자, 5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5는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서 5가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게 R이 돼야 돼. 즉, 자, B가 5보다는 큰데 둘 다 자, 뻥 뚫려 있어서 등호 들어갑니다. 얘를 만족시켜야 되겠네. 그 다음 자, P 입장에서는 무슨 값이에요? A하고 마이너스 A의 날개값이죠. 그래서 자, 뭐를 보기 기준으로 하냐? 0을 기준으로 해서 자, 얘는 빨간색으로 표현해 볼게요. 0을 기준으로 해서 자, 이런 모양이 나올 겁니다.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얘가 A가 되면 얘는 마이너스 A가 되면서 0을 기준으로 해서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당연히 똑같아야 되겠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겠죠. 근데 빨간색하고 아니 파란색하고 즉 이 R하고 Q를 다 포함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 상태가 되면서 자, 요 부분하고 자, 요 부분을 다 포함해야 되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고
자, 요렇게 되는 수밖에 없겠죠? 이게 이제 뭐가 돼야 되느냐? P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자,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원점을 기준으로 같으니까 자, 아무래도 요 놈이 기준이 되겠죠. 자,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A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A란 놈인데 여기도 뻥 뚫려 있죠? 둘 다 뻥 뚫려 있으니까 상태가 같으니까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어때야 돼? 같아야 됩니다. 즉, 이 마이너스 A가 결정이 되면 당연히 A는 결정이 될 테니까 A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자, B는 5보다 클 거고 얘 정리하면 자, A란 놈은 얼마보다 2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A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러니까 A의 최대값은 2가 될 거고 B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면 B는 최소값이 5가 될 테니까 둘이 더하면 정답은 얼마가 된다? 7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행히도 여러분들의 이런 상태들이 지금 전부 다 뻥뻥뻥뻥 뚫려 있어서 등호는 무조건 들어갈 거니까 헷갈릴 일은 없을 거고 수직선을 그려서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찾아내야 된다는 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얘는 꼭 좀 이해를 해줘야 되겠네요. 설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렵네요. 왜냐하면 이제 수직선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요 상태라는 거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겠죠. 필요 조건이고 충분 조건이니까 얘가 P가 큰 놈, Q 입장에선 작은 놈. 그래서 따라서 요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까지 판단하고 문제는 이 수직선 그리는 게 어렵네. 그래서 얘를 자 수직선 그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이번 시험에서 극복해야 되는 것들이니까 무조건 연습해야 됩니다. 자, 얘 이해 안 되면 수업 시간에 꼭 다시 한번 설명해 달라고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얘 봅시다. 필요 조건이 되죠.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조금씩 달라지는 건 있는데 기본적인 패턴은 다 똑같아. 자, 필요 조건이면 얘가 화살을 맞아야 되니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나 Q는 나 P이다. 얘가 참이란 뜻이야. 그래야지만 자, 요놈 입장에서 필요 조건이 되겠죠. 사실 이렇게 가는 것이니까 이렇게 바꿔 쓰는 것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대우 이용해도 되니까 자, P이면 Q이다도 당연히 참일 겁니다. 그럼 어떤 관계가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P가 요렇게 있으면 Q가 요렇게 있는 상태가 되니까 이렇게 되면 얘는 이제 집합 문제로 바뀌어요. 뭐 이렇게 집합의 특징 중에서 찾아내면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다 비슷비슷해. 자, 얘도 마찬가지. 자, 이번에는 명제가 조건이 4개가 있습니다. P, Q, R, S 3단 논법을 쓰는 거네. 자, 봅시다. 3단 논법하고 대우를 쓰는 문제일 겁니다. 3단 논법 플러스 대우 이용. 자, 첫 번째. S는 R이기 위한 충분은 화살을 쏴야 되니까 S, 화살표 R이 참, 대우인 나달, 나데스도 참. 두 개가 기본적으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자, 나피 입장에서는 필요 조건이니까 화살을 맞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Q이면 자, 나피 이렇게 쓸고 얘가 참. 그러면 대우가 참이니까 P이면 나 Q도 참. 자, 그 다음에 자, 나데스는 충분히 해야 되니까 나데스가 화살을 쏴야 되겠죠. 그래서 나데스는 화살을 쏘니까 Q, 얘가 참이면 나 Q는 S도 참. 자, 그러면 이제 3단 논법을 쓸 수 있는 걸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니까 자, 얘를 봅시다. 나데스 여기 있고 나데스 여기 있네. 그러면 나달이면 나데스면 자, Q가 되니까 요 두 개를 이용하면은 자, 뭐가 성립이 돼요? 아래에다 쓸게요. 따라서 나달이면 Q도 참이 된다가 3단 논법이죠. 자, 요 놈하고 요 놈의 관계를 보니까 그럼 얘가 참이면 또 뭐도 참이에요? 나 Q는 R도 참. 이건 3단 논법. 얘는 3단 논법이고 얘는 대우를 이용한 겁니다. 요 놈의 대우죠. 이거의 대우. 자, 그 다음에 또 3단 논법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 자, 여기 SS도 있지만 이미 나데스에서 써먹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놈하고 또 요 놈을 보니까 자, 얘도 이제 이 두 개도 3단 논법을 쓸 수 있겠죠. 왜? 나데스는 Q. Q이면 나피죠. 그래서 얘 보면 나데스는 Q가 될 거고 Q이면 나피가 되니까 당연히 나데스는 나피가 참이 될 거고 대우인 P이면 S도 참.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자, 3단 논법을 쓸 수 있는 거를 이제 우리들이 판단해 내는 겁니다. 자, 그럼 기억 봅시다. P하고 R의 관계네. 자, P하고 R의 관계가 어디 있어요? 자, P하고 R의 관계를 또 찾아야 되겠네. 자, P가 여기 있고 자, P하고 R의 관계. 얘는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P하고 R의 관계를 모르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봅시다. 자, R은 나 Q. 자, R하고 나 Q가 어디 있어요? 자, R하고 자, 여기 보면 자, R하고 Q의 관계는 여기 있죠? 그러면 R하고 나 Q를 보니까 자, R하고 나 Q를 보니까 이놈을 보면 되겠죠? 그러면 자, R이 화살을 맞고 있죠. 그러면 R은 Q에 의한 화살을 맞고 있으니까 필요 조건 얘는 맞을 거고. 그 다음에 P하고 S가 바로 여기 있네. 그러면 P 입장에서는 화살을 쏘고 있으니까 필충 조건이 되는 게 아니고 무슨 조건이 되는 거 화살을 쏘고 있으니까 충분 조건. 모르면은 얘는 틀린 겁니다. 자, 놓치는 게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P는 요거밖에 없고, 아, 여기 보면 있네요. P하고 S의 관계는 또 있네. 즉, 자, 요놈, 나 Q, 요놈, 나 Q가 있죠. 그러면 P이면 나 Q이면 S니까 P이면 S와의 관계도 성립이 될 거고, 나 S는 나 P도 성립을 하겠네. 아, 여기 있구나, 위에. 쏘리. 똑같은 게 바로 위에 있네요. 그 다음에 P하고 R의 관계는, 아, 여기 있네. 자, 예를 한번 봅시다. 자, 여기 S는 R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P이면 S가 있지. 그러면 P이면 S, 자, P이면 S가 될 거고, 처음에 S이면 R이 되니까 따라서 뭐가 돼요? P이면 R이다. 그러니까, 자, P는 R이기 위한 P 입장에서는 R한테 화살을 쏘고 있으니까 충분 조건이다. 얘는 맞는 표현이 되겠네. 어렵네, 찾기가.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연습을 해보지 않으면은 쉽게 익숙해지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개념이 이제 끝난 겁니다. 어차피 문제가 다 비슷비슷해. 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P는 충분, 큰 놈이란 얘기야. 수직선 그리란 얘기죠. 39번은 꼭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자, 39번 문제가 좀 아까 어려웠던, 자, 얘 몇 번 문제죠? 35번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얘는 수직선을 그리는데 이거 잘 그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와서 지금 P하고 Q하고 R의 관계에 대해서 나와 있어. 이거 대표적인 기출문제입니다.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화살표 이렇게 쌍방향으로 가는 거 또는 발대 찾아내는 거 연습해 봐야 돼. 뭐 당연히 다 연습이야. 연습해 봐야 되고, 뭐 똑같은 문제죠. 40번, 41번이 똑같은 문제. 42번은 이제 뭐 이런 거 집합의 벤 다이어그램 이용하게 되면은 포함관계 이용해서 벤 다이어그램 이용해서 포함관계 여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쉽게 찾아내는 문제고, 다 연습해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요 조건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역시 똑같은 문제. 다 그러니까 문제가 비슷비슷하면서 얘도 이제 벤 다이어그램 이용해서 포함관계, 그 다음에 이제 요 놈을 통해서 3단 논법하고 대우의 관계. 그래서 얘는 기본적인 개념을 이제 설명을 들었으면 어차피 문제풀이는 여러분들이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익혀놔야 됩니다. 자, 교과서 문제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얘는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야 되니까 프린트도 풀고, 필요하면 문제집도 좀 풀게요.